요즘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와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베트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낮은 인건비,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젊은 소비층 덕분에 베트남은 사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베트남에서 창업해서 대박났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창업이 힘드니까 상대적으로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베트남에서 한번 도전해보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베트남에서 한식당을 열거나 카페를 차리거나 프랜차이즈를 가져오는 한국 사업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분들이 모두 성공할까요? 실제로 많은 한국 분들이 베트남에서 창업을 했지만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성공한 사례만 보지만 그 뒤에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 수많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담 뒤에 숨겨진 현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몇 개월 만에 문을 닫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투자금을 전부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실패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문화 차이, 업종 문제, 직원 관리, 상권 분석. 한국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베트남에서 대박을 내고 있는 한국인 사업가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지만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떤 점이 어려운지, 그리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베트남에서 창업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베트남은 한국에 비해 사업하기 좋은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상당히 낮습니다. 베트남은 도시마다 최저임금이 다른데 대도시인 하노이와 호치민이 가장 최저임금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돈으로는 1,300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갖고 있죠. 경제 성장률은 매년 6에서 7%를 보여주고 있고요. 인구 구조 역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45세에서 60세 인구가 대부분인데 반해 베트남은 15세에서 30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에서 지친 많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창업을 꿈꿉니다. 한국에서 오프라인 가게를 차리려면 적어도 억대 자본이 필요하지만 베트남에서는 몇천만 원 이하로 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진짜일까요? 절대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법규와 문화 차이 때문에 쉽지 않은 직원 관리와 예상보다 높은 운영 비용까지. 막상 시작해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서 베트남에서 한식당을 열었지만 고작 몇 개월 만에 폐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봅시다. 베트남의 식당 문화와 한국의 식당 문화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2명의 커플이 한 메뉴를 함께 먹으며 오랫동안 테이블을 차지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한국은 카페에서도 1인 1음료를 요구하죠. 베트남은 3명이 와서 음료 하나 시켜도 전혀 눈치 주지 않습니다. 한국식 운영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다가 현지 손님들에게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인에게 성공하는 아이템이라고 베트남 현지 상권에서도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 한국식 식당을 만들면 성공할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베트남 로컬 골목에 떡볶이와 튀김을 파는 가게들이 많은데 이 떡볶이의 맛이 우리가 아는 맛이 전혀 아닙니다. 매운맛은 없고 물에 고추장을 푼 맛이 나는데요. 베트남 젊은이들은 이걸 좋아합니다. 우리처럼 맵고 짠 음식을 선호하지 않아요. 한국과 베트남은 기후가 달라서 식자재부터 다릅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한류 뉴스만 보고 사업 부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베트남은 외국인 사업자가 법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인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를 만나면 투자금은 모두 잃고 사업마저 빼앗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인 사장님들은 베트남 배우자나 그 가족 혹은 오랫동안 함께 일한 직원의 명의로 가게를 운영합니다.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장님들이 맨손으로 쫓겨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빼앗긴 가게는 관리가 안 돼서 대부분 금방 망하더라고요. 명의 문제 외에도 다양한 법적 절차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장님들은 이를 법률 자문업체에 맡깁니다. 여기서 또 모르는 만큼 돈을 뜯기겠죠. 베트남에서 창업하려면 기본적인 세무회계와 노동법은 숙지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생각보다 주의할 게 많죠? 그럼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먼저 베트남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요? 한국식 트렌드보다 로컬 트렌드를 반영한 브랜드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베트남의 고깃집은 대부분 뷔페식인데요. 진로 BBQ라는 브랜드는 베트남식 고기 뷔페 스타일에 한국식 레트로 인테리어를 적용해서 번창하고 있습니다. 한류는 이렇게 이용해야 합니다. 식당의 본질은 결국 음식인데 음식이 낯설어야 되겠어요? 떡볶이 브랜드 붓기는 사실상 샤브샤브 뷔페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이 매운 떡볶이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얼큰하고 시원한 육수에 야채와 고기를 때려 박아서 즐기고 있습니다. 붓기 브랜드는 작년에 베트남에서 오코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인이 자주 가는 상권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이 찾는 곳도 조사해야 합니다. 시장 조사한다고 베트남에 직접 가는 분들 있죠. 근데 한인타운에서 한인 사장님들한테만 물어보는 건 시장 조사가 절대 아닙니다. 한국 교민, 한국 여행객, 베트남 현지인, 서양 여행객으로 분류하고 또 2030, 4050으로 나이대별로 분류하고 거주 밀집 지역을 로컬과 고급 아파트로 분류하고 해당 구역에 일정 규모의 대학교가 몇 개인지 등등 시장 조사에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타겟층을 지정하고 직접 발로 뛰어서 상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방인인 여러분 입장에서 혼자 하긴 정말 힘들어요.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믿을만한 베트남인과 협력해서 서로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죠. 실제 현지인과 외국인이 합작해서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이게 추후 여러분의 브랜드를 확장할 때 유리할 수도 있어요. 베트남에서는 직원들이 한국과는 다르게 일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응하지 않으면 직원 관리가 어려울 거예요. 요새 한국에선 MZ세대에 대한 비판이 많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정시 출퇴근을 당당히 요구한다고 하는데 베트남은 남녀노소 모두가 MZ세대의 특성을 가졌다고 보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면 지각이나 결근을 통보하고 말하지 않으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직원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부지런하고 책임감 넘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거르고 걸러서 여러분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긴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업장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와 규범을 만들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방식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 사업 중이신 분들이라면 공감한 내용도 있을 거고 사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면 몰랐던 내용도 있을 거예요. 확실한 건 생각보다 긴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채널 첫 영상인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입맛에 잘 맞나요? 부족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지적해 주시면 고치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5년 정도 거주하고 있고요. 곧 40을 바라보는 한국 남성입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기로 마음먹었고 식당, 호텔, 카페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해보면서 인생 2막을 보낼 예정입니다. 또 베트남에서 사업 연애, 결혼, 여행 등 정보성 컨텐츠를 제가 겪은 그대로 공유할 테니 구독해주시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남성이라면 관심 가질 만한 주제인 베트남 여성과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